안녕하십니까, 백호명리입니다. 오늘은 생활명리학 기초 36강 10성록 24번째 시간인데요. 재생관과 재생사례, 인생관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 시간 35강에서 좀 미비했던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강의가 서구당 사부님께서 강의하신 내용을 이제 그 책으로 만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35강에서 덜 끝났던 그런 내용들이 지금 조금 책에 이제 기술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하고 설명을 하면서, 요 다음에 또 인성에 대해서 제가 또 같이 이제 공부를 해볼 텐데, 그 부분도 지금 이 36강이 좀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있어가지고, 이것은 이제 다시 이제 제가 37강 쪽에다가 맞춰서 같이 이제 두 파트를 나눠서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일단 먼저 그 재생관하고 우리가 5강에서 배웠던 재생관에 대해서 먼저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재생살과의 어떤 차이점, 그 부분에서 같이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생관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 내용에 있는 것처럼, 재생관이라는 것은 관이 죄를 보호하는 어떤 그런 기능이기도 하고, 재생관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관이 나를 또 보호해 주기도 하면서 이 은행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런 재성이라는 돈이 있다 그러면은 관성이 은행 역할을 해서 재성을 보호하는 어떤 그런 기능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재성을 운영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정적으로 운영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거 보존하는 어떤 그런 의미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생관은 보존의 의미,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고정적인 거, 정제의 어떤 의미, 그 다음에 정관이 비겁을 갖다가 막아주는 역할. 그러니까 이 관이, 내가 이제 비겁이 있고 만약에 비견과 겁재가 있다 그러면 이 관이 내 재성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약한 관을 또 재성이 또 생해주는, 서로 재생관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이미지라고 전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요. 마찬가지로 이 관이 정관인 경우에는 어떤 좋은 이미지가 있는데, 이게 평관의 어떤 살의 기능을 할 때 되면, 살이란 것은 어쨌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거를 예를 들어서 여성과 남성의 어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여자 입장에서 관이란 것은 말씀드렸지만 남자일 수도 있고, 그리고 번듯한 직장, 내가 하는 일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재생관은 내 직장에서 일도 잘하면서 월급도 잘 받고 어떤 명예도 얻는 어떤 그런 어떤 역할을, 그 다음에 나를 보호해주는, 그리고 내가 이 남자를 잘 되게 만들어서, 예전 같은 경우에 남자의 어떤 그러니까 외조를 잘 해서, 내조를 잘 해서 내 남자를 어떤 출세를 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같은 신분 상승을 하는, 그래서 이 남자를 생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 재생살은 힘든 현실과 이런 거죠. 내가 일을 하는데, 같은 직장이라고 보면 일을 하는데 힘든 직장이야. 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야근까지, 소위 말해 쇠 빠지게 하는데 야근 수당도 못 받아. 그리고 남자라 그러면 남자한테 정말 다 퍼줘. 혼신의 힘을 다 퍼주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남자가 고시 공부해서 사법고시를 준비하도록 열심히 바라지 했는데, 사법고시 합격하고 딴 여자랑 결혼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 그래서 무인성인 경우에는, 이런 경우를 포함하면 뻐꾸기 온몸으로 굴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살이란 건 치를 떠는, 내가 쇠 빠지게 고생하고 모든 힘든 걸 내면서 불구하고 나한테 아무것도 없이 그냥 허덕이는 그런 힘든 현실, 그게 어떤 표현하자면, 비유하자면 그렇게 되겠고요. 남자의 입장에서는, 재성이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돈이기도 하고 이런 거죠. 여자 덕을 잘 봐서 내 직장도, 어떤 직장에서 그러니까
내조를 통해서 내가, 그러니까 또 여자가 이제 이렇게 그 남자를 갖다가 이제 생해준다 그러면 이 생해준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 덕이 있는, 처덕이 있는 거예요. 여자 덕이 있고, 또 관에서도 보면 명예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사실 그 올라가는 어떤 지위 상승도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예를 들자면 이게 요 약간 비유가 좀 그런데 평강 공주를 얻은 온달의 입장. 온달의 입장이고, 남자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남자의 재생사는 뭐냐면 여자 때문에 힘들다거나 돈 때문에 힘든 현실. 여자가 돈을 갖다가 너무 많이 써서 내가 돈을 벌면 남는 게 없어. 이런 어떤 현실이기도 하고, 여튼 재성 때문에, 그러니까 힘든 현실을 재생사라고 합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은 식신으로서 이제 식상으로 살을 제거한다거나, 아니면 인성으로 또 받아들이면서 참고, 견뎌내는 시간이 어떤 해결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식상에서 예를 들어서 재성이라 그러면 관성이고, 인성이 나를 생한다 그러면, 이 어떤 그 힘든 현실을, 식상으로서 식이 이제 관을 극하니까, 어떤 식상으로 하는 수도 있고, 또 양인 합살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재생관과 재생살, 물론 이제 재생관이 더 좋은 이미지고, 살은 조금 힘든 현실이라고 하는데, 일장일단이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 이게 매너리즘에 빠져줄 수 있어요. 관에 너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영원히 내가 편안한 직장을 계속 다닐 수는 없는 거니까. 예를 들어 뭐 60세 정년이 되면 또 나와야 되는 현실도 있고, 또 살도 마찬가지. 영원히 내가 힘들 수는 아니더라고요. 힘든 게 계속 되지는 않는다. 말씀드렸지만 음양이 같이 있다고 보면, 진짜 좋은 의미로 생각을 하면, 이 관에 좋은 데 있을 때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는 어떤 그런 시간적 여유도 있으면 해야 될 것이고, 살이란 것은 언젠가 한 번은 나에게 이런 힘든 현실을 극복을 하게 되면, 평관에서 평관을 극복하면 내가 더 어떤 좋은 기운을 받게 되고 좋은 어떤 이미지가 이제 각인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놓고 보면 이게 또 시절 인연, 그 다음에 시절 때 사주 운에서, 대운이라든지 운에서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으니까 이 부분들도 언젠가는 같이 상쇄될 날이 있고, 좋아질 날이 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퇴직을 하고 난 뒤에 어떤 명예가 올라갔다가 이제 점점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준비하는 어떤 그런 과정도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이제 배우는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에 대한 어떤 내용이 이렇지만은 여기에 너무 이렇게 의미에 너무 꽂혀서 이것만 어떤 생각할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나 방법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다시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관에 대한, 관과 재성, 그 다음에 또 관과 비겁에 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면, 이 평관하고 정제가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디테일하고 정교합니다. 이런 거죠. 이 정제는 예를 들어서 이제 고정적인 수입, 뭐 월급 이런 개념이라고 치면, 평관은 어떤 힘든 현실, 남들보다는 정관보다는 조금 더 어떤 버라이어티 안에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특수직 어떤 공무원에 해당되는, 아니면 일반적인 보통의 스탠다드한 어떤 표준적인 직장이 아니고 좀 더 어려운 힘든 직장이지만 거기 통해서 얻는 어떤 그런 수익도 있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편관과 정제가 있는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디테일하면서 깔끔하고 정교한 어떤 그런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편관은 어떻게 보면 되게 이렇게 이미지로 이렇게 보면 되게 이렇게 카리스마 있어 보입니다. 약간 표현으로 보면 좋은 의미로 세 보인다. 세 보이는 어떤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날카로운 어떤 샤프한 이미지가 있고, 평관 같은 경우에는 약간 터프하잖아요. 와이드한 어떤 그런 일들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어떤 힘도 써야 되고,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버라이어티하게 해야 되는 터프함도 있으면서, 이 정제의 기질이라는 건 꼼꼼하게 아기자기 내 것 챙기는 이런 부분, 소심한 것이 같이 공존을 해서
어떻게 보면 남성미와 여성미가 같이 터프한 남자의 야성의 이미지와 꼼꼼하고 어떤 그런 가정적인 여성의 이미지가 공존하는 약간 유니섹스 모드의 어떤 그런 중성미도 같이 보여질 수 있는 이미지가 되고, 여기에 이제 평관과 정제의 정인이 들어가면, 정인은 이제 내가 이제 받는 것, 그 다음에 알려지는 것, 이름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과시하는 부분이 약간 어느 정도, 이게 과시를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남편 나 이 남편이 직장에 들어가서 승진했어,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남편 덕에 내가 잘 살고 있다. 아니면 내가 힘든 걸 다 극복해서 어떤 이런 일들을 갖다가 굉장히 잘 처리하고 난 다음에 약간 이렇게 우쭐댄다는 표현도 나쁜 표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표현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어떤 포장, 포장이 조금 산뜻하다. 이런 기질이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만약에 여기 정인이 없다라 그러면 이거는 이제 재생살이 되어 있는, 인성이 말씀드렸지만 인성으로서 여기 힘든 것 같다 어떤 현실을 나를 생각하는 어떤 인성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 관인소통, 살인소통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내가 인정을 하고 그거를 감내하는 거잖아요. 인성이 없으면 이게 살이 되는, 재생살의 개념이 되는 건데요. 그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만약에 이 그러니까 평관 정제가 어떻게 망했어. 그러니까 은행이 망한 거잖아, 이렇게 되면. 망하게 되면 이게 복구 불능인 거예요. 복구하기 굉장히 힘들어. 날 터프하고 깔끔하고 이런 그런 하는 어떤 이미지도 있지만, 일단 소심한 이미지도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만약에 이게 어떤 재성적으로 만약에 무너졌다 그러면 복구하기 힘든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평관 편제는 일단 평관은 일단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힘든 현실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편제가 이런 부분은 내가 어떤 장악할 수 있는 장악, 그다음 나의 바운다리, 그리고 내가 어떤 지배하는 어떤 그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스케일이 정제에 비해서 굉장히 크고 높습니다. 스케일이 커. 그래서 이 부분, 이런 편관과 편제가 있으면 스케일이 크다 보니까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패가 폭이 크기 때문에 편관 편제는 일생을 살면서 크게 한 번 망합니다. 한 번은 크게 망하고 또 크게 한 번 성합니다. 망하는 게 먼저고 성하는 게 뒤고, 이걸 떠나서 이 성패에 다단이 있다. 크게 한 번 망하고 크게 한 번 성공하는 어떤 거는 단 한 번. 그러면 먼저 망했다 그러면 심기일전, 와신상담해서 칼을 간 다음에 다시 일어서게 되면 크게 성공할 거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평관의 스타성.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이런 어떤 나도 모르게 이제 이름이 알려지고 과시되는 그런 부분이 강한, 일반적인 거가 이제 평관 편제가 이제 보통의 스탠다드한 오디너리한 거 그러면, 이런 평관 편제는 일단은 분명히 스케일에 이런 부분들이 손이 큽니다. 음식 손도 크고 행동하는 것도 크고 모든 준비를 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평관 편제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유비무환 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오지랖도 넓고, 식상 여기다 더해지는 거죠. 오지랖도 넓은 거죠. 넓고. 제가 이제 정평관 혼재에 이제 편제가 있어서, 편제의 뿌리가 이제 대운이 이제 들어오는 시기가 되면 어떤 관성적인 어떤 그런 거와 합쳐져서 어떤 재성이 이제 생성이 될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크게 한번 망해봤던 건물 크게 한번 지어서 이제 망해봤던 부분이 있어서 돈 어려운 거, 돈 무서운 것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재성이라고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애들 엄마랑도 이렇게 사별 이렇게 해보면서 그런 부분들, 삶이 다단했었습니다. 다단했었고, 그런 이유들이 다 보면 말씀드렸지만, 제가 잘 견디고 그걸 극복하게 되면 차후에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노하우가 되고 나를 지탱하는 이제 디딤돌이 돼서, 그러니까 주식으로 이 얘기를 하면 이렇게 막 올라가는, 이게 이제 올라가면 막
저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게 현실 뭔가 이게 나무가 이게 크려고 하는데 금이 내리듯이. 왜냐면 성장만 하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나무가 크기만 하면 열매 없으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금으로서 이게 이제 계절적으로 보면 성장을 멈추고 이제 과실을 맺게 하는데, 마찬가지 올라가려고 하는 거를 이제 저항을 하는, 일단 저항선을 뚫으면, 이 저항선을 뚫으면 이게 지지선이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인생에 있어서 나가 힘든 어떤 그런 현실을 나를 누르는 그런 것들 저항을 해서 뚫고 올라가면 그게 이제 지지선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고생을 해봐야,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맹자 고자 2편에서 한이는 장차 이 사람을 크게 이제 쓰기 위해서 먼저 육신과 정신을 아주 그냥 소위 말해서 아작을 내고 작사를 내서 그걸 견디게 만든다. 그 이유는 차후에 어떤 일이라도 겸손하게 잘 능히 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니라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사실은 제가 힘들 때 하나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지침서 같은, 예. 명리를 공부하고 나니까 그렇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음양이 항상 공존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공존하는 음양에 이거를 시기를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것, 생활 전반에, 우주 전반에 걸쳐 있는 어떤 그런 원리를, 어떤 이치를 아는 어떤 그런 굉장히 좋은 학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차후에 이제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 양자역학에 있는 끌림 현상, 이제 내가 이것을 이제 생각을 하고, 우주의 어떤 에너지 중에 내가 이것을 보면 보는 것이 이제 현실이 되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현실이 되는 그런 어떤 기운들이 마찬가지로 이 명리에서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 명리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는, 이게 우주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별의별 게 다 있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의 이 우주의 기운을 받고 우주 속에서 하는 우리 입장에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다단한 어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의 특징 정도는 이제 알아놓고, 이걸 또 극복하는 방법, 뭐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실 때, 이제 아예 처음부터 생각을 하실 때, 한쪽에 이제 이렇게 막 꽂혀서 그런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 있기 때문에, 기울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세상은 지극히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비정상 속의 정상, 비정상의 정상으로 돌아가고, 또 정상의 비정상도 있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폭넓게 생각하시면서 명리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주변을 이렇게 현상을 이렇게 하나씩 둘러보시면 아마 그런 부분들이 보이리라 생각이 됩니다. 보이실 거라 생각이 되고, 말씀이 길어졌는데요. 요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평관하고 비견, 평관하고 겁재가 있는데, 내가 이 힘든 현실, 평관 속에서 이 나와 같은 무리들이 같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힘든 현실을 극복하는데 혼자서 있는 것보다는 여럿이 있으면 더 훨씬 더 극복하기도 수월치 않겠습니까? 이제 평관과 비견이 있는 어떤 그런 명식은 이 관우형이라고 봅니다. 관우운장의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운장의 묵직한 어떤 그런 남성미. 중국에서는 관우운장이 신입니다. 장사의 신. 왜냐면 신용, 믿음과 신용을 상징하기 때문에 굉장히 관우상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잘 모시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신용과 묵직한 어떤 남성미, 스스로 통제하는 것, 그 다음에 힘든 현실을 버티기의 선수. 이렇게 표현을 드릴 수 있어요. 나한테 내 사주에 평관이 있고 비견이 있다. 나는 뭐 남성미도 있고 통제도 잘하고 버티기도 하고. 그런데 이 평관이란 게 어떻게 보면 힘든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어떤 그런 경험한, 내가 아는 지식이나 일만 벌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모르는, 그다음에 내가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되는 그게 있어요. 평관이 힘든 게.
그래서 억울한 어떤 그런 그 상황들이 많이 생겨. 그래서 이런 거지. 같이 전쟁을 나갔는데 막 하다가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죽었어. 두 사람이 죽고 나만 남았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사람이 죽은 거에 대한 책임을 또 내가 져야 돼. 이 연대 책임. 억울하죠? 억울하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 노래 갑자기 생각나는 게, 김광석님의 서른 즈음에, 내가 떠나보낸 것도 아닌데, 내가 가라 한 것도 아닌데, 그냥 갔어. 그냥 힘들어. 근데 나보러 막, 응? 너 때문에 그랬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현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억울하죠. 억울한데,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기회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또 극복해야 되는 거죠. 이 비견들과의 합의에 의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던 목적을 달성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극복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 이것도 이제 스타성이 될 수 있는 평가는 무조건 극복하는 겁니다. 극복해야 되는 거고 극복이 명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가는. 근데 거기에 그냥 묻혀서 그냥 가면은 말씀드렸지만 그냥 노예같이 현실에 끌려다니는 어떤 내 삶이 완전 피폐되는 그런 거 하고 싶으시진 않으시잖아요. 극복하는 거지 않습니까? 극복해야 되는 거. 갑자기 이제 이분 이야기 하니까 이제 이분 사주가 무거거든요. 완전 일기격, 그냥, 무어, 연, 월, 일, 무어. 깔끔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그때 그 사마종달, 그 개에 쏘아가지고, 그때 이분이 이제 개해 때문에, 유비의 백마를 타고 출전했다가 그 물에 아마 거기 수전에 이제 그 당해서 이제 아마 전사를 했는데 이 어떤 이 부분 갑자기 이제 관우형이라 생각하니까 좀 전에 나올 그 조조가 아주 굉장히 신임했던 조조가 관우를 갖다가 계속 설득해서 자기 편을 만들려고 했는데 불구하고 관우는 묵직하게 그 유비의 어떤 그 충성심을 지키기 위해서 가는 관포는 아니겠다. 관우의 어떤 그런 그 묵직한 어떤 갑자기 보니까 이제 이제 그 설기 이제 금으로 경금이라든지 금으로 설기를 하거나 신금으로 설기를 해주고 금운이 좋은데, 그죠? 금신이나 신금, 유금, 금설기가 좋은데, 이 수운이 와서, 수운으로 그냥 전사를 한 분입니다. 그래서 좀 말씀드렸지만, 관우는 어떤 지금도 중국에서는 추앙받는, 굉장히 어떤 그런 그 의리와 충성의 어떤 그런 그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평관겁재, 조조형이라고 합니다. 조조형, 조조 스타일. 일본에서는 굉장히 조조를 좋아하는, 일본 어떤 그런 사람들이 조조를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조조의 그 호부가 또 이 4대가 이제 나중에, 중국을 갖다가 다시 재패를 하는 왕으로서 등극을 하게 되는데, 이 조조 같은 경우에는 겁재의 어떤 그런 특징이 뭐냐면은 이 투쟁, 그 다음에 리더적인 어떤 그 리더십의 어떤 그런 것도 있고, 중요한 건 모험, 스릴, 굉장히 잘 즐깁니다. 그 다음에 이 겁재라는 건 침탈하는 거 뺏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더 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양인들과 엄청 궁합이 잘 맞는 겁재가 분탈, 빼들어오는 거, 투쟁, 그러고 이게 굉장히 오버하는 게 이게 굉장히 뭔가 에너지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 과루하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절모고생 사소사는 그런 성향, 편관과 겁재가 동조를 하면, 사주에 동조를 하면 굉장히 어떤 그 갬블적인 어떤 도박, 그런 심량도 있고, 내기,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과시하는 것들, 그런 부분도 있고, 어느 게 좋다, 나쁘다. 본인의 일단 자기의 어떤 그 성향에 따라서 이걸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이걸 추구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는 그, 광기와 우연의 역사. 광기와 우연의 역사. 그 광기 우연의 역사에서 이런 어떤 겁제의 승부사적인 그런 부분이 없으면 어떤 개혁이라든지 혁명,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역사를 바꾸는데 필요한 그런 성분이기도 합니다. 이게 겁재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비경과 같이 하겠죠. 그래서 비겁이 동조를 하는 부분, 예. 좋은 요소입니다. 그죠? 예. 정관은 사실은 정관 같은 경우에는 참 어떻게 보면 제가 표현하는 말 중에는 무료한 일상, 늘 똑같고 이제 이런 따박따박 그 정해진 그 포멀한 형식적이고 굉장히 그 딱 이렇게 정해진 어떤 그런 거지만, 평가는 다이나믹하고 뭐 전쟁터의 어떤 그런 그 이미지, 현재 그 현실 삶과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정평관 혼잡이면 말씀드렸지만 평관을 따라가는 경향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힘든 현실을 극복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말씀드렸지만, 식상과 그 다음에 인성, 그리고 이제 어떤 그런 이 양인의 어떤 그런 합살 같은 그런 부분들로 다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에 맞는 사주 명식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사주 명식, 재생관하고, 그 다음에 문에서 그 재가 들어왔을 때 재생살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분은 지금 34세신데 보면은, 일단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유축, 금국을 구성하고 있으면서, 또 술 금국이잖아요. 금이 이쪽에는 인성입니다. 지금 인성.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부동산 중개를 하십니다. 인성을 쓰셔가지고. 어머님 일을 이제 뭐 돕는다고는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꿈이 뭐냐면은 재생관. 남자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많은, 현모양처가 되는 것이 꿈인 분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전부가 다 보면 임수 입장에서는 인성이잖아요. 재생관을 하면 사실 능동적이고 약간 적극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분은 전혀 아닌 게, 인성으로 이 어떤 그 전배 자체가 인성국을 짜다 보면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받아먹는, 나한테 줄 사람이 엄청 많은 거죠. 받아먹기 선수입니다. 선수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재밌으신, 능동적이지 못한 이유는 어떤 이 인성국을 짜다 보니까 받아먹는 거에 익숙한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 옥정이니까 또 보면은 되게 애기 같은 마음도 있고,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꼭 이제 남자친구가 이때 이제 지금 대운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이제 임민년이잖아요. 인사하신 형으로 해가지고 7년 동안 사귄 그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위해서 이제 다른 남자를 계속 만나고 있는데, 남자친구를 만날 때마다 이제 궁합을 보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분의 꿈은 정말 그렇습니다. 재생관. 남편 잘 만나서 남편 바라지 해주고, 남편 따라서 같이 신분의 동반 상승을 꿈꾸는 그런 분이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그 인상이나 이런 거 보시면 전부 전체 보면 관으로 밑에, 관살로 도배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식상에다가 무인성에. 근데 지금 현재 이분 대운이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이분 이렇게 되는데, 이제 정관하고 이 또 정제 대운이 들어오니까
재생관, 재생살 이렇게 같이 이제 내용을 보시면 이분 직업이 뭘 것 같습니까? 비견들하고 같이 이제 비견하고 같이 이분 같은 경우는 작가입니다. 작가가 어디 작가냐? 여기 보면 이제 정관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정관. 이게 국가기도 하고 외국도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상, 나의 심리. 그 유명한 왜 디즈니 같은 있잖아요. 넷플릭스 디즈니 같은 거기에 소속돼 있는 작가인데 메인 작가가 아니고 비견들과 같이 함께 일하는 협업하는 작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표 작가가 있고 대표 작가 밑에 보면은 약가 분들 이제 서브하는 서브 작가들, 어시 작가들이 있을 거잖아요. 뭐 소위 말하는 새끼 작가인데 거기에 소속이 돼서 이제 하시는데 지금 이제 정관이 들어와서 이제 본인 것도 이제 유명한 그 시나리오를 뭐 쓰신다고 하시는데 이분 딱 되는 순간 바로 그 인상 자체가 그냥 힘들어 보입니다. 유월의 을목 아시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냥 삼여절처럼 그냥 꽉 그냥 어떤 그 조용히 삶이 힘들어서 아예 얼굴 자체가 보면 되게 힘들어 보입니다. 힘들어 보이고 건드리면 탁 건드리면 톡 떼면 터질 것 같은 게 아니고 진짜 톡 떼면 이제 울음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어떤 인상이시고 힘든 강도가 일반 사람들이 힘들다는 강도보다는 이분은 정말 살아있는 게 용하다 싶을 정도의 어떤 그런 건데 어떤 그 판타지나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 없는 인성을 스스로가 글을 통해서 만들려고 하고 어떤 식상이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가상현실에서 글을 쓰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판타지라든지 소설을 많이 읽는 것은 나 현실과는 반대되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제가 이렇게 뭐 이런 축토가 예를 들어서 뭐 응축이고 뭐 이렇게 뭐 누르는 어떤 그런 작용 왜 이 인을 생하기 위해서 봄을 만들기 위해서 겨울을 어떤 그 씨앗을 보존해서 간다 그러면 이 얘가 꿈꾸는 거 축이 꿈꾸는 건 사실 미토를 꿈꾸거든요. 열일, 확장, 성장, 폭발을 꿈꾸고 마찬가지 축은 반대로 너무 열일해서 지치니까 그냥 조용히 쉬고 싶은 축을 꿈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축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여기가 미토고 만약에 여기가 축토 뭐 반대로 여기가 미토면 축토라 그러면 같이 분명히 저어서 우리 지금 지구축을 돌리는 어떤 그런 것처럼 이분 같은 경우는 무인성의 무식상에도 불구하고 어떤 작가로서의 소질, 물론 뭐 같이 협업을 하긴 하지만 지금 대운에서 보면 정관 이제 본인의 어떤 그런 관을 세울 수 있는 대운이 들어왔고 지금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요즘 이런 그 연예계 쪽에서 뭐 감독들이나 작가분들 데뷔할 때 입봉한다고 그러는 걸 하는데 서브 어시를 많이 하셔가지고 기존에 유명한 어떤 그런 그 시나리오에 많은 협업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기 본인께 이제 뭐 나온다고 하시는데 나오는 운이기도 하고요. 예. 근데 이분 뵈면 진짜 이 관에 대한 어떤 그런 싸늘하다. 그러니까 비수와 날라와 꽂히는 게 아니라 비수가 아예 꽂혀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나름대로는 이 힘든 강도가 남들보다 더 힘든 걸 갖다 꾹 참고 견디고 있는 어떤 그런 현실들을 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재성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결과물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겠죠. 이제 보면 삶이 참 다단하지 힘들었을 것 같은 그런 분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인 어떤 그런 말씀드렸지만 이분도 그 남자 생길 거잖아요. 그죠? 남자 생길 거잖아요. 좋은 현모한테 될 거다. 본인의 브랜드를 맞는 유명한 좋은 글을 쓰실 거고 그 어떤 지금 힘든 현실들이 어떤 그런 바탕이 돼서 그런 그 어떤 좋은 창작 작품이 나올 것이고 또 좋은 어떤 그런 그 인연도 만나실 수 있는 그런 되지 않을까 이런 경우 남자 만날 수 있는 힘든 상황이 그죠?
하지만 집신도 짝이 있다는 거, 그리고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닥 생각을 안 하시다 보니까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보는 입장에서는 항상 음양의 어떤 그 조화라든지 그런 그 공백이 메꿔지는 그런 운이 있다는 거, 그런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생관과 재생살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학습을 했는데요. 그 교재의 뒤쪽에 있는 그 인성, 그 정인 부분들은 요게 이제 그 37강에 그 인풋, 아웃풋의 어떤 그런 정인이 같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정인 한 시간 따로 하고, 그 다음에 편인 한 시간 따로 같이 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재생관, 그러니까 그 재생살에 대한 부분 간략하게 같이 학습을 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